8번이네. 잠깐만. 그 수열 극한의 합. 네네네네. 그래서 네. 이 분수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부분 분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부분 분수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A하고 B가 이제 곱해지고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찢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좌우변이 똑같지 않고 여기 이제 B-A라는 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왜 찢느냐? 이렇게 찢어서 대입을 하면은 연쇄적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는 꼴이 있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더하죠. 저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고 얘가 0으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저거의 급수, 부분함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부분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했던 거예요, 수학원에서. 그쵸? 내가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 몇 개씩 남느냐, 그거. 네, 뭐 까먹었으니까 오랜만에 다시 보겠습니다. 부분분수 써주시면 저기 2 빼기 1을 하면, 여기는 일반항 가지고 할게요. b 빼기 a를 하면 1이죠. 그래서 저 식을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an을요. 자, 이 녀석을 시그마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은 1 빼기 그 2분의 1, 그 다음에 2 대입하시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이런 거를 이제 연속해서 반복하게 되시면은, 결국에 마이너스는 뒤에 있는 플러스 때문에 지워지고, 마이너스는 뒤에 있는 플러스 때문에 지워져서, 자, 요렇게 남게 됩니다. 요렇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이제 n항까지 한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급수의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계산 과정을 엄청나게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n이랑 n 플러스 1의 차이가 1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플러스 앞에서 1개, 뒤에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뒤에서 1개. 자, 저거를 계속 써볼 건데, 저거는 사실 내가 방금 말한 거 익히면은 이게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아래에 이제 유사 사례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죠. 이걸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건데, 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차이가 2죠. 차이가 2죠. 두 개씩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플러스 2개, 뒤에는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는 1, 2를 대입했을 때고, 뒤에 마이너스 2개는 n하고 n-1을 대입했을 때. 자, 그래서 저거를 분수로 써주시면은 일단 부분분수를 고치긴 해야 돼요. 2분의 1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자, 마이너스는 뒤에 2개, 얘는 앞에 2개. 자, 1 대입하면 1이죠. 2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2개 더하면 2분의 3이죠. 자, 밖에 2분의 1 있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뒤에 있는 녀석은 n을 대입했을 때 n 플러스 2, n-1을 대입했을 때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저걸 지울 거니까 바로 답이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고요. 4분의 3.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거 응용된 거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저렇게 해서 일반항이 3n-1, 그 다음에 여기 3n 플러스 5. 자,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일부러 복잡한 걸 줬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몇 개씩 앞에 뒤에 몇 개씩 남을까요? 자, 그거 네, 오랜만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제 6개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6개씩 남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로 나누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 차이가 6인데 6을 그 개수 3으로 나눈 2, 즉 2개씩 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1 대입, 자, 이거 부분수 해주시면은 6분의 1입니다.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바뀌죠.
자,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팩트가 맞는지. 자, 6분의 1에 1 대입하면은 여기 2분의 1 빼기 저기 8분의 1이죠? 자, 2 대입하면은 5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죠? 자, 3 대입하면은 플러스 8분의 1이 나오죠.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앞에 플러스가 두 개가 살아남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저게 저렇게 일관된 규칙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분수 다 내 한마디만 잘 들으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굳이 다루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 부분분수 3개짜리만 좀 해볼게요. 부분분수가 이렇게 3개짜리도 있어요.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인수가 3개인 것짜리를 또 2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A 역할을 할지 B 역할을 할지 C 역할을 할지는 그 상황에 맞게 잘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자, 가장 뒤에 거에서 가장 앞에 거를 뺀 거에서 그 다음에 B가 나랑 놀 거야? 아니야? 나랑 놀 거야?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소 복잡하긴 한데요. 자, 이거 A, B, C로 통분해 보시면은 여기는 C를 곱해주면 되고 얘는 A를 곱해주면 되니까 저기 나오는 거 결론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3개짜리 또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3개짜리인데 자, 지금 여기가 A, B, C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C-A를 하면은 이제 그 2분의 1 됐고요. 자, 네,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네 둘이 묶은 거분의 1, 얘네 둘이 묶인 거분의 1 이렇게 3개짜리 부분분수 저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건데 내가 좀 약간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극한과 부등식과의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BN이 AN보다 항상 큰 거를 유지하는 2개의 종류의 수열이 있습니다. 자, 더 작은 녀석이 무한대로 가게 돼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AN이 이제 이렇게 더 아래에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무한대로 이렇게 치솟아 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BN 입장에서는 똥구멍이 찔리겠죠? AN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똥구로 찔릴 거 아니야. 그래서 BN도 같이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예요. 더 작은 녀석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더 큰 녀석도 양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거꾸로 가장 큰 녀석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자, 더 위에 있는 녀석이 아래로 이렇게 찍어 내려요. 대가리 찍히겠죠.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AN이 진동형 발산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가 진동형 발산을 해요. 그럼 그거보다 큰 BN은 어떻게 될까요? 너 진동하고 있니? 나도 진동할래. 할 수도 있고, 나는 수렴할래. 할 수도 있고, 나는 양의 무한대로 갈래. 요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죠. 얘가 막고 있으니까. 네. 얘가 결정이 먼저 됐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등식 관계에 있는 두 수열이 어떤 한 녀석에 의해서 다른 게 정해지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밑밥입니다. 뭘 설명하기 위한 밑밥이냐면 오늘 할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심층 면접에서 이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학 두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하나 말고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이슈 트렌드가 늦었을 때라서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 녀석은 결국에 이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갈 거예요. 엄청 작아지겠죠, 점점? 저걸 더한 거 양의 무한대로 갈까? 아니면 수렴할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도 그렇게 면접에서 답변했어요. 교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는 방법을. 되게 친절한 면접장이었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녀석의 지금 더해지는 행태를 봤을 때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일단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음수를 더한 적이 없으니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0으로, 0은 아니겠고, 0이 아닌 어떤 알파로 수렴하거나, 혹은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그러니까 계속 뭔가 더해지긴 하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의하시죠? 네. 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두 개 중에 어떤 건지를 이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이 수열을, 이걸 결정한 수열을 이제 AN이라고 해볼게요. 이 합을 가리키는 수열을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AN보다 만약에 큰 어떤 BN을 뽑게 된다면 무슨 행동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큰 BN을 뽑아냈을 때 그 BN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대가리가 찍히는 거니까 상승하려는 그 대가리를 찍어 누르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가 불가능이 돼서 자동으로 수렴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밝힐 수 있으면 더 큰 놈을 조사해서 그 큰 놈이 수렴하거나 혹은 진동하거나 요거를 보이면 돼요. 근데 볼 수 없습니다. 더, 예, 더 큰 놈을 만들면 걔가 더 확실하게 발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그 되게 입체적인 살핌이 되는 거고 더 직접적인 건 뭐냐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CN이라는 녀석을 찾아서 자, 뭘 보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하면 돼. 얘가 발산인 걸 보이면 수렴이 조각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작은 놈이 뭐 하는 걸 보이면 된다? 내가 애매모호한 게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건 뭐건 명확하게 자명하게 만들고 싶어. 내 목적이. 그럼 작은 놈이 어디로 가는 걸 보이면 샌드위치는 좀 뭐 하려면 할 수 있게 좀 더 힘들겠죠.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요건이 맞아. 샌드위치 생기긴 했는데 더 작은 놈이 어디로 가는 걸 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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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놈을 CN으로 잡았을 때 작은 놈이 수렴하는 걸 밝히는 건 애인 입장에서는 완전 무관심입니다. 그래 수렴하는 거 축하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작은 놈이 진동하거나 수렴하는 거는 그 큰 놈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 그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나 이번에 무슨 뭐 메이플 30렙 찍었다? 하나도 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그 의미가 없고, 근데 CN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AN이 결정을 받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거, 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저걸 보일 수 있다면, 작은 놈이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AN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자명해져서, 아, 쟤는 양의 무한대구나, 수렴이 아니구나라는 게 명확해지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더 작아지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 여기 있는 1을 2분의 1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더 작아진 거 맞나요? 자, 3분의 1을 4분의 1로 만들게요. 작아진 거 맞나요? 자, 조작질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더 작아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8분의 1까지 가기 전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분모가 더 큰 8분의 1로 싹 다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작아진 거 맞나요? 네, 작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런 작아지게 하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군집의 합이 어차피 개수가 무한대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무한대만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2분의 1이 별로 큰 숫자는 아니지만 2분의 1이 이제 무한대 개가 있으면 어떤가요? 2분의 1이 무한대 개가 있으면 걔는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분명히 자명하게 작은 CN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AN도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열의 합은 되게 유명한 그 급수인데, 어, 저거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힌트 하나 더. 이거 제곱합은 어떨까? 이 제곱합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또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급수. 자, 기본적인 플로우는 똑같아요. 얘를 더 작아지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3의 제곱을 2의 제곱으로 바꾸면, 아니 저기 뭐야, 3의 제곱을 4의 제곱으로 바꾸면은 조금 방식은 이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더 해보죠. 자, 이런 식의 계산은, 자, 끝에가 이제 너무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할 수도, 아니 0이래, 알파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계속 더해지는 게 커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더하는데 음의 무한대로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확인할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자명해진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보이는 방법이, 예를 들어 내가 더 큰 녀석의 식을 구색했다. 그럼 더 큰 녀석이 그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불가능하거나 수렴하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발산이 좌절되니까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작은 놈이 그 똥꼬를 찌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 제발 카메라 건들지 마라. 대가리를 찍거나 똥구멍을 찌르거나, 그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가리를 찍는 건 뭐죠? 더 큰 수열 BN이 수렴하거나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수렴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또 그 자리에서 진동하고 있거나.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를 길을 막아버리는 거. 다른 하나는 똥구멍을 찌르는 거야. 작은 녀석이 그 안에서 얌전하게 진동하거나 수렴하는 거 말고 자기 솟을 건데 너 왜 빨리 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초등학교 등산 가면은 이렇게 왜 보이스 같은 데 등산 가면은 그 왜 나 군대 때도 구보할 때 그런 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콕 찔러 빨리 가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 두 경우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씩. 이 녀석을 더 큰 놈을 만들어 볼게요. 큰 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를 좀 작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니까. 자, 3을 2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분모가 5, 6, 7로 큰 거를 내가 다 4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4, 5, 6, 7, 4개거든요. 자, 그럼 이게 4분의 1이죠. 이게 2분의 1이죠.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이거 이제 뒤에서 무한 등비급수에서 배울 건데, 자, 1-r분의 초항의 1-r의 n승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요거 2분의 1이니까 요거 2죠. 요거 수렴하죠? 어때요? 분명히 저거보다 커진 녀석이 2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작은 녀석이 무한대로 가거나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대가리를 막고 있죠. 저 수렴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예요. 얘는 똥구멍을 찔러서 알겠어 나도 발산할게 하고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고, 얘는 대가리 천장을 만들어서 증가하지 마, 무한대 금지, 무한대 밴 이렇게 해갖고 알았어 나도 수렴할게로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하시면 된다? 저거 외우시면 돼요. 네. 저거를 뭐 저기 루트가 있는 케이스. 자, 루트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저기 저걸 하죠. 켤레를 곱해서 저걸 하게 되죠. 켤레를 곱하시면은 이제 루트 n 빼기 루트 마이너스 n인데,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저 일반항을 보시면 좀 자, 저 일반항을 보시면 보려나? 저 일반항의 리미트 an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0으로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저 급수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발산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부분합. 자, 저거를 이제 위아래 컬러를 곱해주시면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1부터 대입해갖고 이제 n항까지 가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2 막 그렇게 가운데 또 좀 사라지겠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개씩 남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남는지 보면은 앞에는 마이너스가 남고요. 뒤에는 플러스가 남아요. 그래서 n을 대입했을 때 플러스인
n 플러스 1이 남고요.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돼요. 자, 부분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저기 뭐야 일반항의 극한이 0이어도 그 급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블릿이 편하긴 하다. 자, 이거 봤던 거죠? 방금? 똥꼬찌르기. 똥꼬찌르러서 발산.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분합구에서 이 부분분수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요거는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여기 아래 거 바로 해보시죠. 근데 남이 해보는 거 보지 않고 직접 해보려면은 막막하고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막막한 느낌이 들 필요는 없어요, 뭐든지. 특히 이렇게 사교육에 도움까지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잘 이제 밸런스 있게 혼재가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지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그럼 112번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적용하는 것또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럼 112번 좀 구경해 보시고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아 그렇게 메타인지가 되는 게 또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 잠깐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죠. 저것만을 보고서 저 SN의 그 AN이 무슨 수열이고 그 수열의 여러 가지 값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말해볼래요? 등차 수열의 공차가 몇이죠? 1입니다. 그죠? 우리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찐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일반항 그 공식을 자, 이거를 뭐 공차가 몇이니까 초항이 몇이니까 이게 아니라 또 이런 공식이 있죠. EAN 자, N 그 다음 B-A 자, 3-라면 2인데 1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요거 N 플러스 1이니까 잘렸어. N 플러스 2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요거랑 요거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몇 개씩 남나요? 오케이, 두 개입니다. 여기 만약 숫자 곱해졌으면 그걸 나눠야 되죠? 그래서 B 빼기 2. 자, 부분 분수 해주시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일단 익숙하지 않을 때는 지금 내가 쓰는 것까지 메모를 하세요. 너무 이렇게 암산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에는 플러스가 두 개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남는데 앞에는 1, 2를 대입한 거, 뒤에는 n하고 n-를 대입한 거. 근데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사라지니까 안 쓸게요.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 2를 대입했을 때 3분의 1. 됐죠? 네. 요게 답입니다. 그래요? 답이 또 5번에 가려져 있네요. 답 없는 줄 알고 똥추 탔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112번. 다음 문제 좀 봐볼게요. 걱정합니다. 자, 2번입니다. 잘 되네. 화질도 좋고, 유선이니까. 아, 맞아. 이게 선이 있냐, 없냐가 관건이더라고. 저것도 선 있는 걸로 연결하면 태블릿도 깔끔하거든요. 음. 근데 태블릿은 이제 그 C핀 거기 밥 먹는 대로 저거 영상 나오니까 배터리가 인고가 나요. 자, 보시죠. 오랜만에 보는 나머지 종류입니다. 자, 우리 검산식. 자, 7이라는 녀석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인 걸 검산하는 검산식을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다항식에 나눗셈을 해주면은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리메인더 r이다. 코이션트 리메인더. 자, 이렇게 내가 r을 빨리 알고 싶을 때 x에다 뭘 대입하죠? a를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요. a를 대입하면 r이 바로 나오는 걸 보고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제수를 0으로 만드는 x를 피제수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주면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제수가 1차식일 때.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이제 5글자로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x-2n으로 나눈 나머지는 저기다가 2n을 대입한 2n 전체의 제곱 빼기 1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주면 자, 요 식이 바로
AN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물어볼게요. 몇 개씩 남죠? 한 개, 그렇지. 뺀 게 2인데 2로 나눠주니까요. 부분수를 해주면 2분의니까 여기 6에 2n-1 빼기 2n 플러스 1인데요. 자, 한 개씩 남은 거니까 1 대입한 건 여기. 그래서 1 남고요. n을 대입한 건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서 지워지기 때문에 답이 6이야. 계산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추가하게 되죠? 네. 발전 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결국에 이제 똑같은 부분수가 사실 이제 반복입니다. 자, 이건 뭔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와 있죠. 너무 좋은데? 노트북만 들고 다니까? 아니야, 태블릿은 수업 준비 때문에 있긴 해야 되는데. 저기 태블릿의 위상이 떨어지는데? 이러면? 잠깐만. 저기다 막 꽂고 놓고 가고. 잠깐만. 이 케이블 나도 긴 거 하나 있으니까 저쪽 방에 놓고 여기다 여기 두고. 앞으로 나 이걸로 할래. 아니야, 태블릿에 수업 준비한 흔적을 그대로 수업을 해야 돼. 내가 뭘 언급하고 뭘 안 할지 그런 거 메모를 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 115번. 자, 두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거 근과 계수하는 관계를 통해서 알파인 더하기 이제 베타 n이 1-n인 걸 알고 알파인 곱하기 아이고 알파인 곱하기 베타 n이 n 제곱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아래식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대입해 갖고 식 정리해 주시면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저 아래에 있는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여기 시그마에 알파 n,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요거 분의 1이잖아. 그쵸? 근데 이제 요게 n제곱이고 요게 1-n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니까 지워져서 얘가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요게 이제 부분분수를 해주시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한 개씩 남는 거니까 여기 또 시작점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1이죠. 저거 2나 3이 된 3, 그거 장난이 있어요. 진짜로. 조심하세요. 네, 잘 안 치긴 하는데. 그럼 1, 답이 1이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봐볼게요. 자, 뭘 볼 거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자, A의 의미가 바로 X절편입니다. B의 의미가 바로 Y절편이에요. X절편이 뭐고 Y절편이 뭐였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따라서 X절편을 구하려면은 X축과 만나려면 뭐가 0이어야 되겠어? Y가 0이어야 되겠죠. Y가 0일 때 X의 값이 A인 거 확인이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X절편, Y절편이 맞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저 식을 보고서 이 모양새가 떠올려 주셔야 되고 번분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분모에 1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인 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여야 되고 둘 다 양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둘러싸인 부분은 절편끼리 곱한 다음에 나누기 2에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 어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썼는데 자 2분의 1에 2n-1,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요거 한 개씩 남죠? 네. 자, 요거를 이제 부분분수를 해주시면은 b 빼기 a 하면은 2분의 되고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에 그 시그마
있는 상태에서 2n 빼기 1분의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남으니까 1을 대입하면 이거 1이 남죠? 그리고 n을 대입하면 이거 남으니까 지워지죠? 답이 4분의 1이에요. 그 몇 가지씩 남는 걸 예측하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계산이 말도 안 되게 절약이 되죠. 자, 발전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발전 문제 118번. 자, 두 원이 있는데요. 공통현의 길이. 자, 갑자기 분위기가 기하 시간이 됐습니다. 자,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현이라는 것은 원의 내부에 의해서 이렇게 잘려진 선분을 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기타도 여기 동그라미 뚫려 있고 기타 현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공통현이랑 두 원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이런 걸 이제 공통현이라고 해요. 이 길이를 이제 저기 ln이라고 합니다. ln이라고 한대요. 그럼 저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한 원의 중점은 0,0인데 다른 원은 이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 길이를 2배 하면 되죠. 반지름이 1이죠? 여기 n분의 2니까 이거 n분의 1이죠. 피타고라스 써갖고 2배 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너무나 편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좀 깐깐하게 따지고 들면은 이게 이 공통형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게 맞아? 맞으면 그 이유가 뭐야? 그 기하는 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그래 보이잖아요. 너도 왠지 네가 죄를 저질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근거가 엄청 필요한데 그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막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연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두 삼각형이 지금 여기 1111이고 이거 공통이니까 S 합동이죠. 네네네.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하나는 공통이고 다 1로 같고 합동이니까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동그라미예요. 그쵸? 그럼 요렇게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이렇게 수선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수직 이등분선으로. 왜냐하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때문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꼭지각이 떨어졌을 때 자, 결과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주어진 전제 조건은 아까워라. 아우, 너무 아까워. 너무 가슴 아파. 자, 주어진 이등변 삼각형에서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때 노란색이란 결과가 왜 나오는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정의에 맞게 변의 길이 같죠. 얘 공통이죠? B인과 같죠? SAS 합동 판정을 꽝 도장을 받게 됩니다. 도장을 받는 그 이상,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혜택이 생기는데요. 완전히 똑같대. 그럼 나도 똑같겠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각 180도를 똑같이 나눠 갖겠네. 여기 있는 변을 똑같이 나눠 갖겠네. 합동이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되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어. 하여튼 이거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감을 잡은 대로 n분의 1이 맞긴 한데요. 저렇게 이유를 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같이 무너지거든요. 여기가 1.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하면은 이제 요 길이가 되는데 그거 루트 씌우면은 이제 루트 씌우면 요 길이가 되죠. 자, 거기다 2배를 하잖아요. 2배.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거기다 이제 2배를 한 게 이제 ln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루트 무리수 계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n을 곱할 거예요. n이 루트 안에 곱해지면 n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녀석이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할 겁니다. 이거를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n의 ln의 제곱이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죠. 됐나요? 이걸 역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4
4분의 1로 빼주고 합자 공식으로 n-1, n 플러스 1 요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두 개씩 남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에 n-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이니까 여기 앞에 8분의 1이 있고요. 자, 요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건데 어차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남아서 자, 요게 이제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되죠. 그 문제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한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분모가 0 되지 말라고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부터 시작하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니까 2 대입하면 1이고 3 대입하면 2분의 1이어서 2분의 3이 나오게 되고요. 뒤에 거는 n하고 n-를 대입하는데 어차피 무한 들어가면 지워지죠. 그래서 여기다 8분의 1을 곱한 거라서 답이 16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설명했던 그 파트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무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참입니다. 하지만 an이 0이라고 해서 절대로 급수가 수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한 급수값이 수렴한다는 거를 막 2021 이런 값을 주는데 그런 2021이라는 값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아 an의 극한이 0이겠네. 네,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반대 성립이 안 하고. 자, 이거 또 나왔죠? 네, 이게 그 대표적인 예시예요. an의 극한은 0이지만 여기 급수는 발산하는 경우. 반대로 말해서 an의 극한이 발산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그 여기 합은 발산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 인테그랄이랑 똑같아요. 그게 이제 그 선형성이라는 건데 선형성은 이렇게 배수성과 이제 가산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C를 곱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 다 더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왜 성립하죠? 다 대입한 다음에 쫙 나열해봐. 그럼 C로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도 A1, A1, A2, A3, A4 이렇게 다 나열해봐. 교환 법칙으로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가산성. 합한 다음에 급수를 할 걸 따로 급수한 다음에 합해도 된다. 그래서 각각의 수렴할 때 저런 게 또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까 봤죠?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리미트의 성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리미트 똑같은 식이 있었고. 그러면은 수렴끼리, 그러니까 기니디 명제잖아요. 수렴끼리 만났을 때는 되게 자명해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 너무 효자야. 근데 발산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그거는 뭐라 장담을 못 해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런 겁니다. 배수성이나 가산성 이용해서 여기다 그냥 3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0인 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이런 거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이제 나갈 건데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자, 급수가 2021로 출현하죠. 그럼 애들이 이제 이거에 되게 많이 꽂혀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리미트 an-3 그럼 이제 리미트 an이 3이라 볼 수도 있죠. 우리 이런 걸 했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 구해주시면 돼요. 리미트 an이 3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네, 이거 자, 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an은 3인 거죠. 네, 됐죠? 요게 이렇게 전체가 일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면 리미트 an 빼기 3이 0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an이 3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밋 할 때 했던 건데 이걸 bn으로 두시면은 bn이 0으로 가죠? bn 플러스 3이 an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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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그 한 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얘가 수렴한다. 자, 얘가 0이라는 겁니다. 얘가 0이면 얘가 또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a는 3분의 1입니다. 수렴하면 리미트로.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3이니까 5입니다. 이거 한 문제만 더 해보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해볼게요. 아, 뒤에 특강 나와 있으니까 이 그 교대급수라고 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 언급하고 마칠게요. 교대급수가 이런 상황인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야. 어떤 SN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그 녀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잉여류로 분류를 해서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그러면은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해야 돼요. 거꾸로 말해서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그때 비로소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이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어떤 S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도 알파로 각각 수렴할 때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알파로 가까워지면 이게 홀수 번째만 봐도 짝수 번째만 봐도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꿔 말해서 이 반대 과정.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얘는 만약에 베타로 수렴한다. 그럼 이거는 진동형 발산이에요. 가능한. 아시겠죠? 수렴한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교대급수,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번째, 2인 번째, 나머지가 0인 번째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렴하려면 각각의 수렴하고 그 수렴값들이 다 같아야 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